지난주에 저희가 K-pop 데몬 헌터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외 제작자들이 한국과 연관된 여러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 특별히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든지 인기가 있고 주목을 받다 보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 K-pop 데몬 헌터스 역시도 그런가 봐요. 네, 최근에 K-pop 데몬 헌터스가 이제 인기를 끌게 되자 네. K-pop 데몬 헌터스 캐릭터 의상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판매가 된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예. 이에 넷플릭스는 침해 업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경고를 보내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창작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개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디자인, 이미지, 의상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영상 저작물로서 네. 저작권법 제4조 1항 7호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품화하는 것, 또 예를 들어 뭐 의상이나 피규어나 굿즈 등을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상품화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작자로서는 본인의 저작권이 다른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되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네. 상당히 무거운 걸로 일단 듣긴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 침해될 경우 먼저 권리자는 먼저 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네. 또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복제된 거를 폐기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침해자, 즉 위반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서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단 복제하는 행위들은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K-pop 데몬 헌터스가 아무래도 이제 K-pop 아이돌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풍경이 이곳저곳 나오던데 네. 어느 특정 장소에 대한 저작권도 성립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K-pop 데몬 헌터스가 남산타워나 서울 시내 주요 장면들을 사용하면서 네. 아주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이 남산타워와 같은 항상 공공에 이 전시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뉴스에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먼저 남산타워가처럼 항상 공공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작품의 부수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뭐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지나가다 나오는 네, 그런 그렇죠. 정도의 예. 수준이면 그러니까 작품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부수적인 배경 정도에 불과하다면 항상 공공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만 이번 K-pop 데몬 헌터스와 같이 항상 공공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거나 또 이를 통해서 경제적 수입을 얻거나 아니면 원 저작자의 수익 기회를 침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저작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K-pop 데몬 헌터스의 경우에도 이 남산타워의 소유자인 YTN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피규어나 굿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가 쉽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면서 이게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저작권법에 저촉된 물건을 구입을 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저작권 침해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물론 요즘 그렇죠. 네.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제 판매되는 게 사실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또 교무에 속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걸 구입하지 않는 이상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은 네. 단순히 저작권 침해 물품, 예를 들면 뭐 불법 복제물 같은 것들을 소지하고 구입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또 배포 전송하려는 어떤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네. 불법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아, 이걸 단순히 본인이 소지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판매한다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창작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 네.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음악이나 사진, 영상, 글 등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라이센스를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예. 만약에 부득이 사용한다면 가급적 출처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일정 부분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이용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K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부분과의 접점도 더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K 한류는 이 문화의 실크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K 한류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 K 한류를 통해서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렸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힐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넛지 전도처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주요 교단과 교회에서는 K 한류 즉 복음의 실크로드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선용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선교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적절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회의 장이 열린 만큼 정말 선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